지금부터 펜 툴을 사용하여 직선 그리기를 해보겠습니다. 직선을 그릴 때는 클릭하여 방향선을 만들지 않고 오브젝트 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선을 그릴 때 수평선이나 수직선, 사선이 필요할 때는 Shift 키를 사용해서 수직선, 수평선 45도 각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선택 후 딜리트 키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펜 툴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림을 그리는 중에 새롭게 무엇을 그리고 싶을 때는 선을 끊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툴박스에 선택 툴을 선택한 다음에 캔버스 바탕을 클릭해서 선택 해제를 해주고 다시 펜 툴로 그림을 그리는 게 기본 정석입니다. 그럴 때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단축키를 사용해주면 좋습니다. 선택 툴의 단축키가 바로 컨트롤 키입니다. 컨트롤 키. 이거는 여러분 손틀의 스페이스, 확대의 컨트롤 스페이스, 축소의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만큼이나 활용도가 높은 단축키입니다. 열심히 펜 툴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일일이 선택 툴을 클릭해서 바탕을 클릭하고 다시 펜 툴을 클릭하고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여러분이 화면을 확대하고 싶을 때 열심히 펜 툴로 그림을 그리다가 툴박스의 돋보기 툴을 클릭해서 바탕을 클릭하여 확대하고 다시 펜 툴로 그림을 그린다.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걸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단축키죠. 이 컨트롤 키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꼭 외우라고 추천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A, B, C, D의 직선 그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D는 직선 아닌데요. D는 B를 그린 다음에 우리 정점 변환툴 배웠지 않습니까? 직선을 곡선으로 만드는 변환툴을 배웠으니까 변환툴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하겠습니다. 열기에 펜툴 연습하기 1번입니다. 화면을 넓게 쓰기 위해서 잠시 이럴 때 보세요. 제가 스페이스를 누르고 열심히 화면을 이동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로 화면을 조절하지 않습니까? 펜 툴을 사용하기 앞서서 획 팔레트는 잘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도 해볼게요. 획 팔레트 펜 툴입니다. 펜 툴이고요. 펜 툴을 그릴 때는 면색은 일단 금지하겠습니다. 도식화 그릴 때나 오브젝트를 그릴 때는 면색이 있으면 선을 가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삭제하고요. 저는 선 굵기는 지금 미리 안내되어 있는 이 선이 좀 굵습니다. 굵기 때문에 선 굵기는 두께를 3포인트로 변경시키겠습니다. 획 팔레트의 두께 3포인트입니다. 3포인트. 펜 툴 옆에 별표 표시가 있네요. 준비됐나요? 라고 물어보는 의미겠죠. 처음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고요. 직선을 그릴 거니까 클릭, 처음 시작합니다. 클릭을 했습니다. 정점이 추가됐죠. 이 정점도 하나의 오브젝트입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정점 때문에 나중에 정렬을 할 때 정렬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이 정점 하나 때문에 두 개의 정점을 연결하는 조인, 연결, 끊어지는 선이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그림을 그릴 때 쓸데없는 정점을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어요. 이런 얘기죠. 점 하나 찍어서 화면상으로 안 보인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요. 사실은 여기 점이 하나 있거든요. 이 점도 하나의 오브젝트로 인식하기 때문에 도식화를 그리거나 오브젝트를 그릴 때는 불필요한 점이 있으면 반드시 삭제를 해주세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펜 툴입니다. 펜 툴 옆에 별표 표시가 생겼네요. 점 시작합니다. 점을 찍었습니다. 클릭, 클릭, 클릭을 통해서 직선을 그리는데 우리는 수직선을 그릴 때는 Shift를 누르고 클릭하면 수직선, Shift를 누른 채로 클릭하면
수평선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일부러 좀 틀리게 한번 해볼게요. 위쪽으로 올라갔네요. 누르고 클릭, 클릭, 클릭을 했습니다. A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A가 완성이 되어서 B를 그리고 싶습니다. B를 그리고 싶은데 바로 이런 얘기죠. 앞쪽에 나 부분. B는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결되어 있는 선을 끊고 새롭게 별표 표시가 생겨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끊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컨트롤 Z 잘못했을 때는 컨트롤 Z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 펜 툴을 그리고 있는 걸 끊어주고 새롭게 시작할 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가장 기본이죠. 그럴 때는 이 선택을 해제해야 하는 거니까 전체 선택 툴로 바탕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하고 펜 툴로 새롭게 시작을 할 건지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죠. 처음처럼 제가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점에 직선이니까 슬러시 표시가 생길 때 마지막 정점에 슬러시 표시가 생성될 때 클릭해주면 이제 연결이 된 거지 않습니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제가 선택 툴의 단축키를 기억해 달라고 했죠. 뭐였습니까? 컨트롤이었잖아요. 컨트롤. 스페이스가 손툴이고 컨트롤 스페이스가 확대고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가 축소인 것처럼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순간은 얘는 선택 툴입니다. 떼면은 물론 이제 계속해서 펜 툴이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계속 눌러줘야 되겠죠? 이때 떼면 안 되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잠시 선택 툴이 되었을 때 바탕을 원클릭해서 해제했습니다. 이제 컨트롤 키, 단축 키를 떼면은 펜 툴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반드시 선택 툴의 단축 키는 컨트롤 키라는 거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B 그리겠습니다. 펜 툴 옆에 처음 시작됐네요. 클릭. 이 선은 왠지 사선인 것 같아요. 사선 역시 Shift를 누르면 사선을 그릴 수 있죠. 45도 각도입니다. 45도 각도의 사선을 그릴 수 있으니까 저는 역시 Shift를 누르고 수직선, 수평선과 마찬가지로 Shift를 누르고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고 있다는 의미는 지금처럼 펜툴 옆에 아무것도 생성이 되지 않죠? 다 했네요.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죠? 지금 C는 건너뛰고요. D 할게요. B를 선택 해제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 단축키를 눌러서 바닥 한번 찍고 떼주면 펜툴이지 않습니까? D입니다. D는 45도가 아니죠? 클릭. 수직선이니까. 이때는 이제 Shift 누르고 세 번째 클릭. Shift 떼고 클릭. Shift 누르고 수직선. Shift 떼고 클릭. 완성이 되었습니다. 해제해야 되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해제했습니다. 이제 C를 그릴 텐데요. C는 곡선이잖아요. 아직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전체 선택 툴로 B를 복사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복사할 때는 Alt 키를 누르면 되겠죠? 삼각형 두 개가 안 생기는데요? 빈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선을 가져가면 살짝 잘못 클릭하면 해제가 되겠죠? Alt 키 누르고요. 선 복사된 선 위에 올리면 삼각형 두 개가 세웠을 때 클릭하고 내리겠습니다. 이동 중에 Shift를 누르면 수직으로 내려올 수 있는데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자, 맞춰서
비슷한 위치에 맞춰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렸죠. 위치가 좀 정확하게 맞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는 정점을 수정할 수 있는 직접 선택툴이 있죠. 한번 위치를 맞춰보겠습니다. 이 부분 정점의 위치가 잘 안 맞죠? 하나 잡아서 직접 선택툴로. 제가 지금 살짝 선분 피스 위치를 클릭하지 않고 바로 정점을 클릭했잖아요. 작업하다가 익숙해지면 굳이 선분을 클릭해서 정점의 위치를 파악 안 해도 이 정도쯤에는 정점이 있겠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바로 클릭해 주어도 됩니다. 키보드 방향키로 쭉 내려도 이동이 되고요. 하나씩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해도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평행이지 않습니까? 두 개의 정점을 선택해서 동시에 내려주면 되겠네요. 하나씩 할 필요 없이 평행이니까 드래그를 통해서 두 개의 정점을 선택하거나 혹은 Shift가 정점 추가하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다른 정점들이 주위에 없으니까 드래그 해주는 게 편하겠죠? 두 개의 정점만 색상이 채워지고 나머지는 색상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 정점만 선택된 겁니다. 여기서 질문. 파란 점이 아닌데요. 빨간 점인데요. 그 이유는 지금 레이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레이어는 파란색인데 두 번째 레이어를 추가하게 되면은 지금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또 제가 레이어를 추가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이 나오죠. 이거는 레이어를 구분하기 위해서 알아서 프로그램에서 색상을 변경시켜 주는 거예요. 혹시나 이 색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는 파란색이 익숙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 레이어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정점의 색상을 변경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패스 연습이라고 해서 두 번째, 즉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빨간색, 정점이 빨간색이란 뜻이에요. 파란색도 있고요. 네. 레이어 3은 끌어다가 휴지통에 버리겠습니다. 색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점에 색이 채워져 있는지, 채워지지 않은지 이 문제이죠. 색이 채워지면 선택이 되었다는 얘기죠. 키보드 방향키로 내려주면 되겠죠? 아래쪽, 위쪽. 이게 싫으면 다른 방법으로 두 점 중에 아무 점이나 잡고 움직여주면 되는데 이동 중에 Shift를 누르면 수직이나 수평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지금은 키보드 방향키 사용하는 게 편하겠죠.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그때그때 적절하게 활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확대해보면 생각보다 수정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화면을 확대해서 꼼꼼하게 정점의 위치를 이동해서 완성도 높은 오브젝트를 만들 필요성이 있겠죠. 지금도 보세요. 이쪽에 살짝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직접 선택 툴을 활용하는 법을 연습도 할 겸. 자, 이제 C를 한번 해볼까요? C. 지금 C 쪽의 마지막 부분에 선이 없습니다. 그죠? 선이 없습니다. 자, 이럴 때 펜툴로 이미 그려져 있는 부분에 그리는 중에 선을 연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려진 선분도 내가 필요할 때는 그때그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마지막 점에 가져가면 슬롯이 생기지 않습니까? 모든 마지막 점에 가져가면 슬롯이 생기죠. 끊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연결할 수 있는 점, 끝점, 끊어진 선은 무조건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연결이 됐지 않습니까? 컨트롤 Z. 자, 그럼 역시 이 부분은 직선입니다. 펜툴 옆에 별표는 처음 시작한다는 의미니 연결하고 싶으면 연결해야 되는 마지막 정점에 마우스를 살짝 가져가면
기어보고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했죠? 기어보고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사선이 생겼을 때 지금은 방향선을 만들고 싶지 않으니 클릭만 해주면 연결이 됩니다. 지금 보세요. 이제 별표가 없으니까 연결이 된 거죠. 방향선도 없습니다. 그런데 슬러시가 있을 때 클릭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방향선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슬러시 직선이니까 연결하고 다음 클릭했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요. 연결해줘야겠습니다. C 변환툴이죠. 변환툴로 하나, 둘, 셋, 네 군데네요. 정점의 위치 꼭 찍어서 꼬였으면 반대로 풀어주면 되죠. 좌우 대칭을 만들고 싶으면 역시 방향선도 이쪽도 클릭 드래그 클릭하다가 잘못했다. 다시 클릭 드래그 시프트 또 클릭 드래그 다 그렸네요. 직선을 그려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ABCD의 선택을 한번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전체 선택 툴로 A 부분을 선택하고요. 면색이 앞으로 나와 있으면 안 되죠. 선색을 변경할 거니까 선색을 클릭해서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빨간색으로 한번 채워볼까요? B 역시 드래그해서 이번에는 색상 팔레트에서 선색, 면색 아니죠? 선색을 클릭해서 노란색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C도 드래그해서 이번에는 풀박스에서 면색 아닙니다. 선색을 클릭해서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초록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D 역시 드래그해서 선인지 항상 눈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면색일 때는 선으로 바꾸고요. 선색일 때는 그냥 선이 앞으로 나와 있구나, 준비가 됐구나 확인하고요. 파란색으로 한번 변경 보았습니다. 색깔도 변경했네요. 자, 지금부터 잠시 획 팔레트 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획 팔레트를 한번 꺼내 보았습니다. 획 팔레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 두께를 변경시킬 수 있었죠? 두께를 변경시킬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기능은 바로 점선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점선을. A 부분, 직선이잖아요? A만 선택해서 지금은 직선인데 점선 사용 체크만 해주면 됩니다. 체크만 해주면 지금 점선 간격이 되어 있는데 점선이 현재 12포인트예요. 그 의미는 이 부분이 12포인트라는 뜻입니다. 12포인트고요. 간격은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점선과 간격이 12점선 간격 12, 12점선 간격 12, 12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선택해서요. 제가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점선은 10인데 간격을 6으로 한번 해볼까요? 6으로 입력하고 엔터 치면 됩니다. 엔터. 엔터 치면 지금 12, 점선은 12, 간격은 6이죠. 12, 6, 12, 6, 12, 6이 반복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스킵 해제해주면 실선이 됩니다. 10주 점선 사용이 되겠습니다. 도식화 그릴 때 봉제에서는 점선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선 사용하는 법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거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역시 점선 사용 체크했습니다. 그 전에 했던 게 12, 6, 12, 6이기 때문에 반복되고 있죠? 한 세트예요. 12, 6이 한 세트인데 보통 한탄선이나 그런 거 그릴 때는 길고 짧고가 반복되잖아요. 그럴 때는 두 세트로 가능합니다. 12, 6. 점선이 10이죠. 두 번째 점선을 제가 6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간격을
이미 보세요. 이미 12, 간격은 6, 점선은 다시 6이지 않습니까? 다음 간격을 한번 결정해 볼게요. 3으로 한번 해볼까요? 엔터. 점선은 12포인트, 간격은 6포인트. 두 번째 점선은 6포인트, 간격은 3포인트이지 않습니까? 암단선 만들 때는 간격도 동일하면 좋으니까 이건 여러분한테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6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첫 번째 점선이 12포인트, 간격은 6. 두 번째 점선은 역시 6포인트, 간격은 6이지 않습니까? 세트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D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D, 점선 사용. 체크하면 적용이 되고요. 체크 해제하면 사라지죠. 뒤에 거 지우고 싶으면 딜리트 선택하고 딜리트 해주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처럼 동일하게 12포인트만 반복되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입력하면 12가 되죠. 지금 선이 끊어져 있는데요. 끊어진 거 아닙니다. 선택해보면 지금 패스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간격이 지금 먼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인데, 자, 그럴 때는 점선 사용에 두 개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때 체크를 해주면 달라지거든요. 필요할 때 오브젝트 모퉁이에 맞춰서 지금은 모퉁이가 정확하게 꺾였지만 첫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니까 그렇지 않죠. 필요에 따라서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단면과 모퉁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단면은 지금 두께 아래쪽에 보면 단면과 모퉁이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펜툴로 하나 뾰족하게 점선 사용은 체크 해제하고요. 선 굵기는 조금 굵게 해보겠습니다.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Alt 누르고 복사를 할게요. 도식화 그릴 때 공식 활용되는 팁입니다. 첫 번째는 단면과 모퉁이가, 단면은 지금 끊어져 있는 이 부분을 단면이라고 얘기하고요. 모퉁이는 연결돼 있는, 정점이 연결돼 있는 이 부분을 모퉁이라고 얘기합니다. 뾰족하죠. 우리 팔꿈치처럼 뾰족하게 돼 있는 이 부분인데, 기본은 단면과 모퉁이가 각지게 돼 있습니다. 일자로, 그리고 각지게 돼 있어요. 그리하여 C 같은 경우도 기본으로 단면은 직선과 각지게 돼 있는데, 지금 단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눈에 거슬리지 않은데 너무 뾰족해서 자칫 도식화 그릴 때 크로스 되는 부분에 모퉁이와 단면이나 아니면 모퉁이와 모퉁이가 크로스 되는 부분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단면을 첫 번째 말고요. 두 번째 단면을 해주면 끝이 둥그러집니다. 차이점 있죠? 그리고 모퉁이도 두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면 각진 모퉁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굴려집니다. 뾰족하게 튀어나갔던 부분이 굴려지기 때문에 좀 완만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C 같은 경우는 모퉁이만 좀 거슬리지 않습니까? 너무 뾰족하게 튀어나갔어요. 그럴 때는 단면은 그냥 두고 모퉁이만 둥근 연결을 해주면 좀 자연스러워지죠. 이 부분은 도식화 그릴 때 알아두면 유용한 팁이니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C 부분도 점선 사용해 볼까요? 체크만 해주면 됩니다. 체크 해제하면 실선, 체크하면 점선이 되겠습니다. 펜툴로 직선 그리기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